예,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의 윤철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책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촬영할 책은 교실에서 평화시민되기라고 하는 초등교사를 위한 워크북입니다. 이 책은 서울교육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에서 10분의 현직 초등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워크북입니다. 이 워크북은 이 초등교사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도덕과나 사회과 중심의 어떤 교과서들을 교육할 때 평화통일 교육을 해오시면서 너무 제한된 내용과 제한된 시간 때문에 버거우셨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이 책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이 왜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철저하게 톱다운 형태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소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통일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사실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아이들은 자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유롭고 그리고 보다 주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초등통일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는데 그것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초등교사를 위한 워크북을 2022년도에는 저희 사업단이 10분의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습자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고 평화통일교육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입시교육 시스템에서도 학습자의 자율성을 느낄 수 없고 평화통일교육에서도 소외된다면 학습자들은 이 교육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자유와 주체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나중에 평화를 지키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열어드리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민이나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일은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였을 때 비로소 학습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학습자들이 평화의 시민이 되어서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를 실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영구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 구성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반도의 분단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군사적인 긴장, 대립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가 지켜보고 있고 또한 북한 역시도 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비핵화가 실현된다고 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과 대립이 다소 완화되고 언젠가는 그 군사적인 긴장이
완전히 없어져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체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세대들은 이미 이 분단을 70년 넘게 경험한 세대들이 되었고 이 분단이 구조화되고 제도화되면서 분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하는 이 분단 망각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분단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졌다고 할까요? 스스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분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래서 활동 중심의 그리고 토론 중심의 참여 중심의 그러한 수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체육 수업에서는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는 없는 것인가? 남북한은 서로 이질적이기만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 남북한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체육대회, 운동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 운동회 속에서 남북한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그런 체육 활동이나 운동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수업에서는 이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도 연결은 먼 미래가 사실 아닙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철도 연결을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남북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이러한 길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철도 협력과 같은 것들은 그 긴 과정 속에서 일어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는 어떠한 우리의 실현 가능한 꿈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현 가능한 꿈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꿈을 어떻게 꾸고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북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그 어린이들에게 그 꿈을 키워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수업에서는 남북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사랑했던 윤희상 선생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윤희상 선생님의 졸업하는 날이라고 하는 동요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요는 사실 윤희상 선생님께서 독일에 가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한국에 계실 때 만들어진 동요입니다. 남북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모두 학교를 다니고 대부분 그 학교에서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텐데 졸업식에 윤희상 선생님의 이 졸업하는 날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남북한이 모두 사랑했고 국제사회마저 존경했던 우리 윤희상 선생님의 이 노래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수업에서는 그림책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상교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가족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한에는 아직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가는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에서 보면 이 이상가족 문제를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 것처럼 가족 상봉이라도 한번 하면 가족 상봉이 마치 큰 어떤 정권의 치적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인 것이죠.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남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래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어떠한
작은 계기라도 우리 워크북이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면서 이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초등교육도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하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경쟁적이고 어린이들의 어떤 실력을, 이 학습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초등교육에서 과연 평화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굳이 어른들이 만든 어떠한 구조와 제도 속에서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활동과 게임,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 중에 한 부분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변형해서 평화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금 한 OTT 이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그러한 게임이죠. 그러나 그것을 과거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소 경쟁적이고 때때로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다소 폭력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게임의 룰을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논의해서 바꿔가면서 경쟁이 아니라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 게임은 사실은 명확한 룰이 없습니다. 학습자와 참여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바꾸어서 평화 오징어 게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 수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반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철도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평화여행 보드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여러분들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초등교사분들은 뭐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보고 어린이들도 여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루마블 게임은 사실은 미국의 모노폴리라는 게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노폴리는 아시다시피 독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노폴리라는 게임 또 역시 사실은 그것이 이 원한이 아니고 과거에 이 20세기 초 1904년 정도에 만들어진 랜드로즈 게임이라고 하는,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주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본딴 것입니다. 이 지주 게임이라는 이 게임은 뭐냐 하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게끔 하는 그런 게임이죠. 지금 부루마블도 사실 비슷하시죠. 이 게임은 원래 헨리 조지라고 하는 학자가 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즉 부동산과 그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그 임대료 수입이 빈곤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문제의식을 얻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이 게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떤 우리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본주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겠죠. 현실이 그러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여행 보드게임에서는 이러한 경쟁보다는, 경쟁이나 불평등 대신에 평화, 연대, 협력이 가능한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을 게임 속에서 은연중에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가 수업에서는 엔트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플랫폼 속에서 친환경 농법의 중요성을 게임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좀 그 어린이들도 그렇고 사실 성인들도 게임을, 특히 컴퓨터 게임을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 플랫폼 속에서 사실은 경쟁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 폭력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현실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게임에서도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고 특히 생태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태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하나의 게임처럼 이 생태와 평화를
같이 논의하는 그러한 교보제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젠더 불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문제 등을 논의해 보고자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 군사적인 긴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평화통일교육도 주로 사실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들입니다. 여러분들 젠더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이 초등교사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교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교사분들께서는 별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젠더 불평등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짧은 시간이라지만 아이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지, 느끼게 해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봤고, 이것을 우리는 수학 수업에서 한번 실현해 봤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탈정치화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교육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어떤 수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혹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 중립적인 수업들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북에서는 수학 수업에서 우선 젠더 불평등 문제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양성평등을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수업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덕과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어떠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한국에서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갈등이 발생하면 대부분 반드시 어린이들 스스로 해결하게 시간과 기회를 주기보다는 어른들이 개입해 왔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어른들이 개입해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어린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의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 세대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과에서는 다소 기술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기술을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과학 수업과 실가 수업에서는 이 환경 평화를 연결시켜서 한반도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생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사분들과 학습자들이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어떤 계기 교육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교육 내에서 이 생태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 협력은 남한과 북한이 가장 관심이 있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한국에는 남북 산림협력센터가 철원과 파주에 2곳이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여러 차례 수해를 경험했는데 그 수해가 많이 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환경, 특히 이 산림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는 더 마찬가지고 이 생태 협력, 특히 산림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 여러분들 기회가 닿으시면 철원이나 파주에 있는 산림협력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걸 잘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림협력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전체에서는 사실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경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남북한 사람들과 세계 시민들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이 생태평화를 실현해야지만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이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교육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는 비무장지대, 우리가 DMZ라고 부르는 비무장지대에서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가 평화 통일의 과정에서 이 DMZ에서 단순히 지뢰를 없애고 무기를 없애고 그리고 이 공간을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분들이 한 번쯤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 수업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미래의 노력이 아니라 남북한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남한만 시작한 것도 아니고 북한도 함께 친환경 농법 등을, 다양한 친환경 농법들을 개발하면서 보급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기농, 비료를 쓰지 않는 그러한 농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과 교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평화통일교육에서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담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평화통일교육은 다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시기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의 의식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분단부터 생태 평화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평화가 실현되어서 그 평화로운 땅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각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워크북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평화 시민을 육성하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해서 한반도에서 위로부터의 평화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평화가 정착되어서 영구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평화의 기초에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계기를 이 워크북을 통해서 한 번쯤 느끼고 체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워크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